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의 내용들을 한창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또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분비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신경계와 함께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5월 21일경에 이제 이 신경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경계가 이제 입력, 통합, 출력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이제 조절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오늘은 이 신경계와 함께 우리 몸의 어떤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두 번째 이제 컨트롤 타워에 대해 가지고 그게 바로 내분비계고요. 이 내분비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엔도크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내분비계는 신경계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슬라이스에 이것도 작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신경계를 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부분이거든요. 이때 한번 호르몬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계와 호르몬은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이렇게 상당히 상호 밀접하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몸의 어떤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어떤 한의학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한방내과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이러한 어떤 내분비계와 신경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신경계뿐만 아니라 내분비계는 특히 내분비계 같은 경우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이런 장기들 사이에서 우리 인체의 부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서로 어떤 신호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우리 어떤 이런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분비와 신경계는 한의학적으로 또는 한방내과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진료를 하면서 아주 뭐랄까요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에 사례가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내분비계와 신경계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이제 그 수단과 그 다음에 신호 전달 방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분비계에서는 주로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적인 메신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신경계도 물론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화학적인 메신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물질이지만은 이제 그 내분비계에서는 호르몬이라 얘기를 하고 신경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호르몬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분비계가 신경계가 이제 이렇게 화학적인 메신저를 둘 다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신경계는 그 전기적인 신호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런 내부에서는 전기적인 신호 또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도 어떤 전기적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화학적 시냅스 사이에서는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어떤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분비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화학적인 메신저인 호르몬, 이 호르몬은 이제 어원은 이제 그 그리스어 분사인 호르몬에서 이제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뭔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된 그런 부분인데 역시 우리를 뭔가 움직이게 하고 뭔가 신호를 전달해서 뭔가 반응을 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게 혈액으로 방출이 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전신적으로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또 신경과는 또 다른 부분이 신경은 어떤 특정 표적에 이렇게 가서 뭔가 전기적인 그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내분비계 같은 경우에는 뭐 타겟 셀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제 몸으로 이렇게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도
좀 이렇게 신경계와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신경계는 상당히 매우 짧은 그런 어떤 이 반응 속도를 보입니다. 그와 반면에 내분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이 반응에 뭔가 이렇게 호르몬의 자극을 받았을 때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뭐 수초에서 또는 어떤 경우에 따라 가지고 수일에 이렇게 걸쳐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신경계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런 반응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내분비계와 신경계는 우리 몸의 어떤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조절하고 인체 연결성을 이렇게 인체 연결성을 위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한의학적인 또는 한방내과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분비계에 대해 가지고요, 이 신경계와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